안녕하세요. 오늘은 융합수학 두 번째 2학기 두 번째 시간으로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값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중앙값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최빈값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과제를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한 문제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 과제였는데요. 6점 이상인 학생은 몇 명인가? 6점 이상인 학생은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일 테니까 6명, 4명, 3명, 1명 이렇게 해서 총 14명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6점은 몇 명일까요? 여기에 보면 6점을 여기 6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4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6점이 5점과 7점의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린 그림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히스토그램은 6점이 몇 명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5 이상, 6 미만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실제로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잘 안 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4점, 5점, 6점, 7점, 8점 이렇게 시험 점수를 정수로 줬다면 4점이 몇 명, 5점이 몇 명, 6점이 몇 명 이렇게 그려야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 왜 이렇게 그리냐면요. 6에서 7 사이의 값들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리는데요. 실제로 점수는 소수점을 그렇게 안 주잖아요. 예를 들면 키는 155에서 160 사이가 몇 명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입한 동아리의 개수가 0개에서 1개인 사람이 이만큼이다. 근데 0개에서 1개인 사람이 있나요? 1개 아니면 0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래서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점수라는 자료는 보통 이렇게 연속이 아닌 자료, 소수점이 없는 자료인데요. 히스토그램은 주로 소수점이 있는 자료들을 그릴 때 씁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채팅으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많이 틀리진 않았는데요. 통계적 사고가 뭐냐? 통계적 사고가 뭐냐?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중학교 여자 학생들의 모든 학생의 키를 조사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네, 적당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통계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고는 아닙니다. 대신에 요 사람 정도 조사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지지율을 조사할 때 전 국민한테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전 국민 5천만 명인데 200명만 합니다. 200명. 근데 그래도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비슷하게 나오죠.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통계적 사고는 비슷한 거. 비슷한 거를 이용하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조사하는 게 힘드니까 비슷한 것들을 이용하는 사고가 통계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적당히 한 바구니 담아주고 똑같은 돈을 받죠.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적게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대충 한 바구니 정도다. 이렇게 비슷한 값으로 생각하는 거를 통계적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구니에 여러 번 재면 평균은 그만큼 나오겠죠? 네. 그래서 평균 내는 거. 여러분 점수 하나하나 말해도 되지만 그냥 평균을 말해도 되죠. 그러면 너는 뭐 요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자, 여러분도 옷 사 입을 때 정확하게 맞춰서 입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맞춤이 옷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 치수를 재서 맞춘 옷도 있지만 그냥 사이즈 보고 대충 100, 난 100 입으니까 100 입으면 대충 맞습니다. 그게 바로 통계적 사고예요. 왜냐면 100 입는 사람 중에 나 혼자 팔이 엄청 길면 안 맞겠죠, 그 옷이. 하지만 100 입는 사람은 팔 길이가 보통 이 정도 된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팔을 만들죠. 그러면 대충 입을만 해요. 예, 그게 바로 통계적 사고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수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미션 이겁니다. 새우깡 봉지에 영양소 정보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새우깡 회사에 취직해서 새우깡에 영양소 정보를 써야 되는데, 아, 일일 어, 새우깡 먹으면 100g당 나트륨이 하루에 700인데 그 중에 35%를 이 봉지에서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봉지 먹으면 나트륨 다 먹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조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눈앞에 새우깡 10만 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공장이에요. 10만 봉지를 하나하나 다 까서 영양소 검출을 하면 팔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럼 10만 봉지 중에 몇 봉지를 깔까요? 딱 한 봉지만 깔까요? 몇 봉지 깔까요? 한 100봉지 깔까요? 5봉지는 어때요? 한 30봉지 깔까요? 몇 봉지로 정하는지는 여러분들의 나름의 마음입니다. 그거는 이제 실험하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인데요. 자, 그것도 뭐 중요한 결정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그 10만 봉지를 다 까면 안 된다. 왜 안 된다? 첫 번째로는 팔 수 있는 게 없죠. 두 번째로는 그걸 10만 개를 언제 다 조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 영양소 정보가 그렇게 정확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맞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150일 때 한 148이나 149까지는 괜찮습니다. 물론 200이나 300은 안 되겠죠? 자, 그 정도 하려면 한 10봉지만 뜯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우깡 10만 봉지가 거의 다 비슷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10봉지를 까봤습니다. 그랬더니 10봉지에 각각 수치가 98, 98, 99, 88, 1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양소 정보에다가 몇이라고 쓰면 좋을까요? 이거를. 각각 다 쓸까요? 98, 98. 자, 그렇게 안 쓰죠. 이거를 하나의 값으로 만들 겁니다. 자, 하나의 값으로 만드는 기술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10개의 값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평균이 있습니다. 자,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9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9를 하면 90이 나옵니다. 근데 10개를 조사했으니까 90 나누기 10을 하면 9죠. 자, 그러면 각 봉지마다 9 정도 들었다라고 쓰면 될 겁니다. 어때요? 이게 바로 통계적 사고예요. 보시면 9에 딱 들어있는 애들도 있죠. 요런 애들도 있습니다. 틀리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값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요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게 90이 아니겠네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34, 8되면 52, 60, 68, 78, 87이네요. 그럼 8.7이네요. 죄송합니다. 8.7. 8.7. 그럼 8.7. 전부 다 다르죠. 하지만 비슷한 값들을 가집니다. 각각마다 다. 자, 이런 게 바로 통계적 사고예요. 뭐 반올림하면 9가 되겠죠? 9라고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평균을 내서 구하는 방식이 바로 통계적 사고입니다. 밑의 경우는 어떨까요? 안 보이니까 지우고 다시 할게요. 10봉지를 깠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9, 9, 9, 9, 9, 9, 9. 하나가 19가 나왔어요. 하나는 10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평균을 구할까요? 평균을 구하면 몇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9가 8개니까 72에다가 82에다가 19니까 어때요? 101이 나옵니다. 그럼 10.1이 나오는데 10.1은 괜찮은 거예요. 10.1? 10.1이라고 쓰는 건 괜찮은가요? 뭐 값의 차이는 크게 안 나지만 근데 이건 조금 이상하죠. 방법이. 평균을 구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대표값 뭐냐? 대표값이란 여러 개의 자료들 중에서 가장 보통에 가까운 평범한 값을 말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기는 가장 보통 값입니다. 얘가 그냥 제일 평범하겠구나. 그 이름이 대표값이라서 우리는 대표라 그러면 뭔가 잘나고 제일 크고 막 이런 값일 것 같지만 대표값은 뭐냐? 가장 보통, 평범한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중심 경향값이라고 해요. 가장 중심에 가까운 값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심에 가까운 값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 방법들을 배워볼 건데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보통 값, 제일 평범한 값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평균이에요.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 점수를 하나의 숫자로 만드는 거죠. 가장 평범한 값으로. 제일 잘 본 값을 말하면 뭐 기분은 좋겠지만 평범한 값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평범한 값을 말하는 게 바로 대표값이에요. 자, 그래서 대표값은 실제로 기사 같은 데서 많이 쓰이죠. 이제 신문 기사를 보시면 임금 근로자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소득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18년 기준이니까 2년 전이네요. 19세 이하, 뭐 거의 고등학생들 정도 되겠죠. 남자는 87만 원, 여자는 72만 원. 근데 이걸 어떻게 구했을까요? 19세 이하에도 잘 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못 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19세 이하인데 87만 원 버나요? 73만 원 버나요? 73만 원 버나요? 물론 임금 근로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없지만 83만 원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83만 원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사람들의 평균을 낸 거죠. 20대들은 210만 원 평균입니다. 30대들은 349만 원 평균, 남자 기준이에요. 여자는 279만 원 정도를 평균으로 봤네요. 자, 40대는 여자는 더 줄었어요. 276만 원, 남자는 427만 원 이렇게 평균의 값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 40대, 이거 보시면 160만 명이잖아요. 160만 명을 일일이 다 나타내면 그 값을 읽을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통계적 사고이고 이거는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평균이 나와 있죠. 모든 임금 근로자, 임금님 할 때 임금 아니에요. 임금 월급입니다. 월급. 돈 내고, 그러니까 일하고 받는 돈을 임금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평균 뭐냐? 남자들은,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의 남자 평균은 347만 원, 여자 평균은 225만 원이라는 사실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게 됩니다. 남자가 많이 받죠? 왜 많이 받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뭐냐면요. 좀 흥미로운 자료인데 선생님들의 나이입니다. 선생님들의 나이 평균이에요. 이 보시면 두 가지를 봐요. 2019년 기준으로 중학교가 이 민트색이죠. 민트색 보면 중학교 선생님의 평균 나이는 43세입니다. 선생님도 평균에 이제 많이 가까워졌네요. 근데 보시면 평균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처음에 41세에서 시작해서 지금 43세까지 됐네요. 유치원 선생님 평균 나이는 34세입니다. 현재 제일 높은 고등학교는 34.3세니까 중학교랑 크게 차이 나지 않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조금 더 어리네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회색은요, 평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전체 평균 나이는 41.1세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나이 다 써놓지 않죠. 우리 학교도 선생님들 나이들이 엄청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평균을 내보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보다 아니면 전체 학교들보다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평균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여행을 갑시다. 근데 표가 경기도 3표, 부산이 1표가 나왔습니다. 이걸 평균 낼 수 있나요? 자, 지도에서 경기도 3명, 부산 1명. 평균을 내서 한 요쯤 가면 되겠네요. 이걸 평균이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평균은 수에서 더한 다음에 나눌 수 있어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려면 그 값들을 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기도 3개를 더하면 뭐가 되죠? 경기도와 부산을 더하면 뭐가 되죠?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수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은 수로 된 자료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수가 아닌 자료는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요. 평균은 뭐냐? 값들을 공평하게 나누었을 때 몇을 기준으로 하냐? 이런 값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모든 별량, 자료들을 다 전부 더한 다음에 몇 개를 더했는지를 계산해서 그걸로 나누면 되죠. 지난 시간에 별점 평균 내는 거 한번 했었는데요. 이거 평균 어떻게 내죠?
자, 어떻게 내냐고 했더니 기계가 내준다 막 이렇게 쓴 사람이 있는데 계산 과정을 쓰라 그랬더니 자, 계산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5점 준 사람이 7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 이렇게 해서 35점이 되죠. 그 다음에 3점 한 명이니까 3점, 1점 5명이니까 5점 더하면 43점이 되고요. 43을 13명이 줬으니까 3.307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올림하면 3.3 이렇게 나온 게 바로 평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은 모든 값을 더하기 때문에 모든 값들이 공평하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평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